오늘은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 피부, HPV,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에 꽤 좋은 보충제입니다. 먼저 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과 효모에서 주로 채취합니다.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벽, 바깥에 존재하는 물질이죠. 버섯 껍질, 효모 껍질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모를 보면 이쪽 부분에 해당하죠. 이 그림을 자세히 봐봅시다. 버섯이나 효모 껍질은 이렇게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껴있는 부분이 베타글루칸이며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에서 가장 중요한 1,3결합과 1,6결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베타글루칸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접하기 힘든 베타글루칸일수록 좀 더 효능 효과가 괜찮습니다. 버섯 중에서 영지버섯, 상황버섯, 특히 금사 상황버섯이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저 버섯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비싼 버섯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베타글루칸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상황버섯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황버섯 중에서도 금사 상황버섯이라는 종은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버섯이라고 할지라도 효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다. 버섯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쓰는 것은 효모입니다. 효모는 맥주 효모와 같이 이미 탈모 영양제와 영양 보충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모와 버섯은 균류라고 부르는 뻥지 이런 큰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보면 효모와 버섯은 많이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계열에 속합니다. 효모는 먹이만 잘 넣어주면 증식하기 때문에 매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효모에서 세포벽에 포함된 베타글루칸만을 또 따로 추출하여 저희가 면역을 위해 사용합니다. 1,3결합 베타글루칸, 이 결합의 베타글루칸이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녀석들입니다. 효모의 학명을 보면 사카로마이세스로 시작합니다. 이런 효모를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곳이 비오풀입니다. 애기들 항생제를 먹거나 장염 걸리면 비오풀 많이 먹이죠.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균입니다. 유산균이 아니고 효모균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탈모를 위한 맥주 효모부터 술을 발효시키는 효모까지 다양합니다. 우리 몸에 부담 없이 아기들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들 제품을 보면 결합들이 표기된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1,3결합과 1,6결합이니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베타글루칸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버섯과 효모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드시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베타글루칸은 유글레나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들입니다. 가격은 좀 있지만 1,3결합 비율이 더 높아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유글레나는 균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타글루칸을 세포벽에 사용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대부분 맞죠. 그건 다 후천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딱 타겟팅을 해서 그 코로나만 집중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선천면역은 일상에서 코로나 말고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막기 위한 면역계로 일반적인 분들은 면역이 건강하다고 하면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다른 것들도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약국들과 병원들은 여름에 휴가를 갑니다. 신기하게도 여름에 어떤 과든 상관없이 병들이 가장 적습니다. 이러한 것은 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감기든 뭐든 잘 걸립니다. 여기에 면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면역에 해당하죠. 베타글루칸은 이렇게 약해진 선천면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면역과 암에 베타글루칸이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는 논문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 대부분의 면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선천면역과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베타글루칸은 선천면역계에 담당하는 마크로파지에 의해 섭식되고 작아진 분해 산물들이 또 도움이 되며 이게 암세포 제거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베타글루칸은 약간의 면역 반응을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추워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감기나 잔병이 잘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다 뛰어나가서 저놈 죽여라 하고 뛰어나가야 하는데 면역세포들이 춥네, 움직이기가 엄청 힘드네, 역시 겨울은 겨울이야 이러고 있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베타글루칸이 들어가서 면역세포들에게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좀 경각심 좀 가지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랑 같습니다. 다만 면역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과 가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이러한 약간의 경계 준비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베타글루칸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의 면역 활동성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모와 버섯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하지만 균류의 또 다른 적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곰팡이입니다. 이것들을 잡기 위한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는데 진짜로 곰팡이가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 곰팡이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물질들 중 하나가 베타글루칸입니다. 우리 몸에 독성은 없으나 곰팡이의 경각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베타글루칸인 것이죠. 여기 사진들 버섯 같죠? 버섯이 아닙니다. 곰팡이입니다. 버섯과 곰팡이도 친척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이렇게 면역력을 올려주는 작용이 있어 지속적으로 드셔도 좋습니다만, 가끔씩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한데 좀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로하고 나서 감기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홍삼, 비타민C, 베타글루칸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잔병치레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면역력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 베타글루칸 같이 아이들을 위한 베타글루칸 제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초유의 락토페린과 더불어서 베타글루칸을 같이 조합하여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타글루칸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부터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베타글루칸은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바르는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나와 있고, 간접적으로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들과 싸워줄 수 있는 면역력도 키워줍니다.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이 피부라면 버섯과 효모들의 외부를 막아주는 게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녀석들의 특징은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면역 반응 자체도 크게 일으키지 않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을 수 있으니 보습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으로도 적극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HPV 대응에 많이 이용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당연하게도 가다시를 맞으셔야 합니다만 면역 반응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짧게 드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최소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드셔주셔야 합니다. HPV에 접근할 때는 베타글루칸뿐만 아니라 AHCC라는 아세틸과 알파글루칸과 함께 투여하기도 합니다. 글루칸의 일종이지만 베타글루칸과 결합 구조가 다릅니다. 버섯들이 꽤나 면역력이 좋고 옛날부터 사용했던 이유는 버섯의 베타글루칸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글루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몸속에서 들어와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과 맞닿아서 흡착하는 역할도 합니다. 베타글루칸 자체는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드시더라도 장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느 정도 식이섬유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베타와 알파는 연결된 순서를 의미하는데, 알파글루칸은 전분과 같은 녹말류로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콜레스테롤을 쏙 하고 흡착합니다. 이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오늘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해산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경우 그날 베타글루칸 양을 늘려서 드신다면 건강에 더 유익하고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면역부터 피부 그리고 콜레스테롤까지 두루두루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의 경우 모든 나이대에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대의 경우 40대 이상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몸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며 콜레스테롤이 많이 오릅니다. 이럴 때 베타글루칸의 원리들을 생각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키토산이라는 것도 꽃게와 같은 갑각류들 껍질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꽃게 알러지가 있는 분들 많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 없는 물질들에는 쉽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키토산류와 비교했을 때 베타글루칸은 훨씬 더 안전하지만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타글루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